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피리 부는 사나이 영화 손님에 나타난 레드 컴플렉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정치외교학과 김도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 소개와 원작과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마지막으로 레드 컴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영화의 예고편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야! 잠시만요. 하룻밤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예. 그거 아니겠죠. 네, 보신 것처럼 영화에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날 떠돌이 약사 우룡과 영남 부자가 서울로 가던 길에 우연히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골 마을에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장에게 미제 담배와 함께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우룡과 영남을 마을에 묵는 것을 허락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거부감을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우룡은 피리 부는 재주를 보여주고 소 한 마리 값을 주겠다는 이장의 제안에 따라 쥐를 쫓아내게 됩니다. 무사히 쥐를 몰아낸 우룡은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을의 무당 미숙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며 함께 서울로 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이장은 우룡의 입을 막고 소 한 마리 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우룡이 간첩이라고 말하며 그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결국 미숙은 이장의 강요에 따라 신내림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우룡은 손가락을 잃은 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로 향하던 영남이 마을 이장이 준 독이 든 주먹밥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이유이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우룡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피로 물들인 모습으로 다시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가둔 쥐를 풀어 마을 어른들은 밤새 쥐들에게 잡아먹히고 남은 아이들은 쥐들을 가두었던 동굴에 아이들을 가둔 우룡은 빈 마을로 혼자 돌아가며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원작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원작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독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전설은 동화와 달리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설의 경우 1300년경 하멜른의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과 함께 적힌 1284년 6월 26일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라는 구절에서 시작한 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실종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시기 독일 젊은 청년들이 동부를 개척하기 위해 떠난 것이 전설의 배경이라는 주장과 1212년 독일의 소년들을 데리고 십자군 원정에 나선 쾰른의 니콜라스가 실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주장, 독일 동부의 식민지화, 아니면 마녀의 패거리, 그리고 당시 유럽을 휩쓴 패스트와 집단 히스테리에 의한 실종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러한 원작 소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반갑지 않은 손님의 방문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의 배경은 모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임과 동시에 낯선 이에 대한 방문을 극도로 꺼리는 시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영화 손님 속 마을 사람들에게 손님은 신원이 불분명한, 즉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며 동시에 어려운 시기에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 불청객입니다. 원작의 배경인 1300년경 역시 유럽이 패스트로 인해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작품에 쥐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마을엔 시체가 쌓여가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시기 등장한 손님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가진 쥐를 쫓아내는 능력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낯설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고 어려운 시기 대가를 주는 건 역시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핑계로 대가는커녕 손님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마을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원작에서는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모두 희생당하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손님에 의한 아이들의 희생에도 역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특히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마을 어른들이 이장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룡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특성을 가진 등장인물이 두 작품에 모두 존재하는데요. 바로 쥐입니다. 흔히 우리가 들쥐로 많이 떠올리는 회색 레밍이라는 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인해 무리를 지어 지내며 바로 앞에 동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따라 그리고 앞서 뛰어가는 동료를 따라 동굴로 그리고 물로 들어간 쥐들은 어쩌면 아이들의 사라짐을 암시하는 요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에 나타난 한국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손님은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색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어딘가 불쾌하기도 으스스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손님이라는 단어는 객의 높임말인 동시에 한국 신앙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손은 날수를 따라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악기입니다. 여전히 한국에는 결혼이나 이사 등 큰일을 치를 때 손 없는 날을 고르는 전통이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손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를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교의 한 종파로 천문학을 다룬 밀교의 영향으로 동서남북 사방위로 움직이는 악기에 대해 만들어진 이야기는 임진왜란이라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들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함과 동시에 조선인들에게 운명의식을 고착화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는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원작의 줄거리, 설정과 교훈을 따르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잘 가미했는데요. 먼저 한국전쟁이 끝난 시대적인 배경과 나병과 전쟁으로부터 들을 이끄는 동시에 전쟁이 끝난 것을 숨기는 이장, 그리고 빨갱이로 몰려 마을에서 쫓겨나는 우룡은 당시 한국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레드 컴플렉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 적색공포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인 심리를 뜻합니다. 미국은 1919년에서 20년,
1950년에서 54년 각각 제1, 2차 적색 공포의 절정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 내에서는 역설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근거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는데요. 특히 2차 컴플렉스의 절정기에는 냉전의 심화와 한국 전쟁 등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중국 정책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외교관과 국무성, 중국 통정치학자와 국제법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메카시즘에 대한 공포심으로 미국은 극단적인 반공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드 컴플렉스를 통한 무분별한 폭력은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강대국의 대립으로 인해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에도 만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삐소리가 울리면 그리고 레드툰 중 레드툰의 예고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보도연맹 가입해야 된다고 안 하면 벨기에로 취급한다고 해서 놈에다가 제비가 무조건 그때 죽였거든요. 원래 시스템을 찾아왔다 그런 거 말지 모르고 조금 모르고 돈 붙었고 단돈만 칼로 가고 빚 붙었거든.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이 좌익 세력을 회유하고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에 이유도 모른 채 가입된 23만 명에서 45만 명에 달하는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은 단체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혼란한 시기 정부가 자리 잡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과 혐오감, 그리고 무분별한 폭행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며 남은 국민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집단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심과 공포심,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정치 세력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 남은 낙인과도 같은 적색 공포는 한국인에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한국의 피리 부는 사나이 영화 손님에 나타난 레드 컴플렉스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